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율주행차의 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놓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 등 물류나 탁송, 또 승객 이동용이라든지 상용으로 응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얼마큼 융합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챙겨주느냐가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를 하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보통 200m 이내인 경우에 각종 센서를 통해서 이 주변의 입체적인 물체라든지 위치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요. 또 5G 이상의 정보를 통해서 200m 바깥에 있는 정보는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받아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율주행차가 방향과 속도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때는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센서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 외부에서 먼 데에 있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체증으로 우회도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융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자체적으로 고해상도 GPS를 통해서 위치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에서 쓰는 GPS 가지고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훨씬 더 고해상도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각종 센서가 종류가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또 라이다 센서 이런 종류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더불어서 카메라까지 겸비해서 디스플레이를 장치를 통해서 응용을 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인류가 만든 과학기술의 모든 총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하고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일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인공지능이 포함이 돼서 미래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 전기차가 보편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술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대한민국은요, 일반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퍼스트 무버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작년에 이 현대차 그룹의 이 GMP라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 EV6, GV60 등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면서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소비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응용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것들은 선진국 대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아직도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의 라이다 센서도 국산화가 됐고 그래서 입체적인 부분들이 가능해졌지만은 이거를 응용하는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전문 지식은 2, 3년 정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이유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자율주행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자동차 공학회인 ASE에서 정의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레벨 0 하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고 레벨 1 하면은 앞뒤차의 간격을 조정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또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고급차에 많이 탑재되어 있죠. 이게 레벨 1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레벨 2는 차선 이탈과 전방 간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융합한 ADAS 시스템이 레벨 2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3는 이것보다 진보된 어드밴스드 ADAS 시스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출시되는 고급차가 바로 레벨 3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자기네들은 레벨 4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요. 레벨 4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레벨 3도 여러 단계로 나눠 있어서 테슬라가 상용 모델에서 가장 앞서 있지만은 여기도 역시 레벨 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현대차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레벨 3가 올해 본격화된다. 자, 레벨 3까지는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자체도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테슬라는 오토 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은 이 말 자체가 완전히 혼자서 차가 운전자를 대신해서 운전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과한 용어죠.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쓰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문외한인 소비자들한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위치만 눌러주면 얘가 나 대신 안전하게 운전을 해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지금의 자율주행은요, 어떻게 보면은 엄격히 얘기해서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산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대낮에 차선이 뚜렷하고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서 잠깐 스위치를 눌러서 1분 정도 내외로 해서 내가 병따기를 딴다든지 먹는 걸 먹는다든지 또 옆에서 물건을 짚는다든지 잠깐 다른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레벨 3의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런 거 응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다 100%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요, 핸들을 잡아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고가 생겼을 때 다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레벨 4는 언제 올까요? 레벨 4면은요, 자,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데 사람이 특수한 경우, 비상의 경우에만 개입을 하는 것이 레벨 4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 5는 우리가 꿈의 자동차라고 봐주는 거죠. 사람이 타건 안 타건 간에 목적지까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꿈의 자동차가 레벨 5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5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죠. 근데 레벨 4 같이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거 보통 5, 6년 이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면은 레벨 4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전에 자동차 제작사나 아니면 기업들은 홍보용으로 우리가 레벨 4다라는 거 지금도 많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레벨 4 없습니다. 자, 레벨 4가 정도가 되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광화문 아침 또 저녁 때, 러시아워 때 아무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지나갈 정도가 돼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자전거, 보행자가 불법으로 막 뛰어가기도 하죠. 오토바이 오죠. 또 전동 킥보드 등등 차량도 그렇죠. 교통법규 지키지 않는 운전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운전하는 거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센서, 카메라까지 4가지 정도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야밤에 너무 껌껌한 상태에서 인지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는 거 사실이고요. 먼지가 많은 지역에 이 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판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폭우, 폭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포털 구멍 뚫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문 덩어리 떨어져 있어도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완벽할까요? 자, 레벨 4 정도가 되면은요, 베테랑 운전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레벨 3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운전 보조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 활용하라는 뜻이지 눌러놓고 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테슬라 차량 자체가 너무 선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법 장치를 통해서 핸들을 운전자가 잡는 걸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불법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음료통 같은 것들을 운전대에다 끼워놔도 사람이 타찬다는 걸 느끼고 1분 후에 깜빡거리거나 이 경고음을 바르지 않고 사람이 잡았다가 생각해서 그냥 자율주행을 계속하죠. 이런 불법 장치가 미국에서는 범용화되면서 출근 시간, 출퇴근 시간대 운전자가 자기 집에서 직장 사이에 테슬라 차량을 불법 장치를 끼워놓고 운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백 건 이상이 발생을 해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실제로 이 사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10여 명 이상이 벌써 사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술 퍼먹고 자율주행을 눌러놓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모든 탑승객이 뒤로 이 등받이를 뉘우고 자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했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2년 동안 뒤떨어져 있는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미래의 자율주행 차를 비롯한 미래의 모빌리티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자동차가 제작사가 기존의 130년 역사와 마찬가지로 슈퍼 갑의 위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라이다 센서 등 센서를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한 역할을 해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요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많이 하죠.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도 분명히 한 역할을 하면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것은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차에다가 알고리즘을 부여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국내에서도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선진국을 따라갔지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러한 알고리즘, 특히 이 라이다 센서를 응용으로 해서 3D 알고리즘을 제대로 구사하는 기업들도 속속들이 괜찮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업 중에서는 BMW라든지 세계적인 제작사들이 벌써 이 알고리즘을 응용을 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글로벌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지 국내가 리더로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자율주행주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 운전하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운전할 때 너무 믿지 마시고요. 1분 정도 활용한다는 운전 보조 기능이라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마시라는 거죠. 더불어서 제작사는 좀 더 레벨 4 이상의 완성도 좋은 자율주행 이 차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건 물론이고요.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대의 포지티브 정책을 버리고 좀 더 경쟁을 올릴 수 있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꿔서 좀 더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자동차 분야를 주도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일반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는 모빌리티라는 큰 개념으로 가고 있고 또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국내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산학 연구원의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주도권, 패스트 팔로워 같은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의 선두주자, 선구자로서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 자율주행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을 말씀드린 이유는 내연기관차 중에서 총량 개념의 배출가스가 가장 적은 연료가 LPG이기 때문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들어온